안녕하세요. 요즘 금리 인상이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다 해서요. 임대인이 파산을 해버려서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른바 깡통 전세니 빌라 왕이니 하는 말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임대인이 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그 소중한 보증금,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 방안들을 좀 살펴보려고요.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분석하고 논의한 내용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임차인으로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어떤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는지, 특히 그 법원의 판단 변화하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이 허그의 역할 중심으로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우선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많아졌나 그 배경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원인이 뭘까요? 역시 가장 큰 건 금리 인상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죠. 이게 맞물리면서 특히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이런 다세대 주택들 가치가요. 전세 보증금보다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거예요. 집값이 보증금보다 싸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깡통 전세 현상인데 이게 아주 심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는 상황이 생기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임대인이 아예 파산 신청까지 해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해지는 겁니다.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거의 불투명해지는 거죠. 어떻게 받아야 할지, 받을 수는 있는 건지. 그렇군요. 임대인이 그렇게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딱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의 그 보증금 돌려달라는 요구,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빚쟁이들,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또 여러 명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주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내 보증금 반환 채권, 이게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느냐, 특히 파산 절차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 법적 지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하고 확정 일자를 갖추면 나중에 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후순위 채권자나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죠. 네. 그 우선 변제권이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잘 보호가 되는 편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문제는 파산 절차였어요. 과거에는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파산 절차에서도 담보권처럼 파산 절차랑은 별개로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 이걸 별제권이라고 하거든요. 별제권. 따로 떼어서 변제받는 권리 이런 느낌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담보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파산에서도 이 별제권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좀 논란이 있었어요. 대법원 판례도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었고 하급심 판결들은 막 엇갈리기도 했고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겠네요. 내 보증금이 파산 절차에서 확실히 보호될지 안 될지. 그렇죠.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죠. 이게 인정 안 되면 그냥 일반 파산 채권자랑 비슷하게 취급될 수도 있으니까요. 보증금 거의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딱 정리해준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2022년에 나온 판결 말씀하시는 거죠. 2022-247378 판결이요? 네, 바로 그 판결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결인데요. 대법원이 여기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그 부분만큼은 파산 절차에서도 별제권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서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요. 별제권에 준한다. 거의 별제권처럼 취급해서 보호해라.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임대인이 나중에 파산을 하고 나서 법원에서 면책 결정, 그러니까 비탄감을 받아도요. 여러분의 보증금 중에서 그 우선 변제권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은 영향을 받지 않고 지켜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그럼 정말 다행인데요. 그냥 단순히 여러 빚 중 하나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주거 안정과 관련된 권리라는 걸 파산 절차에서도 인정을 해준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정망이 더 강해진 겁니다.
네,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장치가 강화된 건 정말 다행인데, 근데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어도 당장 내 손에 돈을 쥐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예를 들어서 임대인한테 진짜 남은 재산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뭐 집을 경매에 넘겨도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고 팔리지도 않고 그러면 임차인은 그냥 속만 타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시간은 계속 가고 이자는 쌓이고 심지어 경매를 신청하려면 그 비용도 임차인이 먼저 내야 할 수도 있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군요. 네. 그래서 법적 관리를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실무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HUG? 전세보증보험 들어놓으면 HUG가 대신 돈 내주고 그런 역할하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일단 HUG가 먼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걸 대위변제라고 하는데요. 아, 대위변제?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HUG가 원래 임차인의 권리를 넘겨받아서 임대인의 파산 절차에 직접 참여해서 그 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HUG가 일종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그런데 듣기로는 HUG가 아예 그냥 그 문제의 주택을 직접 사들이는 사업도 한다면서요. 아, 네. 튼튼 전세주택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튼튼 전세주택. 이름 좋네요. 네. 이게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걸로 아는데요. HUG가 임대인이 파산한 주택 중에서 좀 괜찮은 물건들을 직접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임차인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고 나갈 수 있게 되고요. HUG는 그 집을 나중에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로 활용하는 방안이죠. 아,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니 뭐니 복잡한 거 기다릴 필요 없이 빨리 해결하고 나올 수 있으니 좋겠네요. 그렇죠. 조속한 퇴거하고 보증금 회수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겠죠. 예산 문제도 있고 HUG가 모든 집을 다 사들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겠네요. 모든 집을 HUG가 다 사줄 순 없겠죠. 그럼 다른 방안들도 필요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HUG와 법원이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파산 절차 안에서 해당 주택을 어떻게든 좀 더 빨리 그리고 가능하면 죗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방법, 즉 환가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있는 거죠. 환가, 그러니까 현금화하는 거요.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한 임대인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가 파산한 경우에 이걸 하나하나 따로 팔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안 팔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 채 묶어서 한꺼번에 파는 거예요. 일괄 매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규모가 있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겠죠. 아, 묶음 판매 같은 거군요. 네. 그리고 또 꼭 법원 경매만 고집할 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같은 곳에서 하는 공매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고요. 경매보다 좀 더 절차가 빠르거나 유연할 수 있거든요. 경매 말고 공매 방식도 있군요.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경매를 할 때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걸 붙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별 매각 조건이요? 그건 뭔가요? 두 가지 정도가 주로 얘기되는데요. 하나는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만약 그 집을 사고 싶다면 본인이 받아야 할 보증금 채권이랑 집값을 서로 상계 처리해서 추가 부담 없이 집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 내가 받을 보증금으로 그냥 그 집을 사는 거네요. 그렇죠. 산계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집을 낙찰받는 사람, 그러니까 새로 집주인이 될 사람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즉 세입자를 안고 집을 사도록 조건을 거는 거죠. 아, 그럼 임차인은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결국 어떻게든 그 집을 빨리 현금화해서 조금이라도 임차인 여러분께 보증금을 돌려드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법원도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월회생법원에서는 아예 임차인 보호 TF라는 팀까지 만들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니까 법원에서도 전담팀을 꾸려서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 그러니까 2023년 11월 28일에는 HUG하고 업무협약 MOU까지 체결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법원과 HUG가 손을 잡은 거네요? 그렇죠.
신속하게 주택을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려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은 정말 반가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임차인들이 직접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뭐 파산 관제인을 상대로 보증금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다거나. 네, 그런 법적 분쟁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나 권리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내용, 확정일자 받은 시점, 다른 담보권자와의 관계 등등 따져봐야 할 게 많습니다. 아, 복잡하군요. 네, 그래서 법원도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하나하나 따져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 보호라는 원칙과 파산 절차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임대인의 파산 시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문제가 단순히 법 해석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걸 현실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맞물려 돌아가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는 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파산 절차에서도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이 별제권에 준해서 두텁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 안정성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HUG가 보증금 대위 변제뿐만 아니라 튼튼 전세주택 매입이나 신속 매각 지원 같은 역할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 또 법원도 TF 구성이나 HUG와의 협력 등을 통해서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분명 긍정적인 신호고요. 네, 관련 기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실제로 남은 재산이 너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그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 즉 환가 절차가 지연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 권리가 있어도 신속하고 또 완전하게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까지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게 현재 상황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법 제도 개선 노력이나 HUG의 역할 강화만으로요. 앞으로 계속될지도 모르는 이런 임대인 파산 위험으로부터 모든 임차인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이 사실은 전세제도 그 자체가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가진 레버리지 효과가 시장이 좋을 때는 장점이지만 이렇게 시장이 꺾이고 금리가 오르면 그 위험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보증금을 지렛대 삼아서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갭 투자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된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단순히 사후적인 구제책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고민,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임대인의 파산 시 임차 보증금 보호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법적인 변화와 현실적인 과제들, 그리고 앞으로의 고민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